온타리오주 정부가 1986억 달러 규모의 선거용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수당 정부의 중점 정책을 볼 수 있는 공약으로 정부는 고속도로와 대중교통, 병원 등 인프라 건설과 구축에 많은 예산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1,588억 달러 예산이 10년간 책정됐는데 올해에만 사회기관 사업에 20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온주 시니어 가정요양 세금 크레딧은 새로 추가됐습니다. 자택에서 지내는 노인을 위한 혜택으로 의료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해 최대 6,000달러까지 25%, 즉 1,500달러를 세금 공제해주는 내용입니다. 70세 이상이 대상으로 간호사의 가정 방문과 병원 입원, 휠체어와 산소호흡기, 안경과 보청기 등이 포함되며 올해 안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소득세 인하를 통해선 300달러에서 875달러까지 세금 부담이 줄게 되며 모두 170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걸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이외에 운전자 보험 규정도 손볼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떠안게 될 적자는 코로나 초기 164억 달러에서 지난해 135억 달러로 줄었는데 다시 199억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후변화나 주립공원 조성 등에 대해선 부족하고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앞서 신민당은 처방약 지원과 최저임금 인상, 중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동결과 간병인 충원 및 임금 인상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자유당은 저소득 노인을 위한 추가 지원과 소득 보전 이외에 최저임금 인상, 총기 소지 전면 금지와 돈 많이 버는 기업과 개인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위중증 환자가 줄고 있습니다. 어제 온주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입원 환자 수는 1,661명으로 전날보다 73명 줄었고 위중증 환자도 202명으로 이틀 연속 감소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3,560명으로 이 가운데 2,319명이 3차 접종자이고 368명은 미접종이거나 1차 접종입니다. 온주 자문기구는 PCR 검사 대상 제한으로 3천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실제 확진자 수는 20배 많은 7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주 코로나 상황이 다음 주쯤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엔데믹으로 전환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퀘벡주도 입원 환자 수와 위중증 환자가 전날보다 감소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6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었다며 마스크 착용 해제 시기를 5월 14일로 앞당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국은 최근 감염자의 5에서 10%가 한 번 확진 후 석 달도 안 돼 재감염되고 있다며 첫 번째 회복 후 2달 사이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속 항원 검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알버타주도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반해 브리티시 콜룸비아주는 더 기다려야 한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이 신규 확진자의 80%를 넘어 지배종이 되면서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겁니다. BC주 예측 모델에 따르면 오미크론 2차 파동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오미크론발 5차 대유행이던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병원 입원 환자 수가 정점을 찍고 200명까지 하락했는데 3월 말부터 다시 늘면서 어제는 570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다만 2차 접종과 3차 접종률이 증가하고 지역사회 내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서 다행히 오미크론발 2차 유행 여파는 1차 때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어제부터 온타리오주의 휘발유 가격이 또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인 댄 맥티그는 오늘 광역 토론토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1리터당 1달러 86.9센트로 전날보다 4센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밤 2센트도 오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5월 중순에는 2달러를 넘어서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는 데다 여름철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고공행진이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온주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리터당 1달러 93.9센트인 서드버리로 2달러를 앞두고 있으며 반대로 코널 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달러 71.9센트로 온주 최저순입니다. 온주에선 피터보로 지역이 6센트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는데 알버타주 에드먼트는 이보다 큰 9센트 올랐지만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달러 58.9센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밴쿠버시가 빈집세를 또 인상합니다. 밴쿠버시는 2023년부터 빈집세 세율을 기존 3%에서 5%로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된 빈집세 세율은 시행 초기 1%에서 지난해 3%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빈집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3,300만 달러로 전년도 1,500만 달러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시는 빈집세 도입 후 2020년 765채이던 빈집이 지난해 653채로 줄었고 주택 공실률 또한 2%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빈집세 5%가 적용될 경우 136만 달러 주택 소유주의 빈집세는 6만 8천 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현재 밴쿠버시는 빈집세 이외에 투기 빈집세를 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밴쿠버시는 빈 가게세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세 도입 이후 투기자들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시는 비어있는 점포를 줄이고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빈 가게세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개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문 닫는 점포들이 늘면서 지난해 봄 기준 빈 점포가 29% 증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곳곳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10시쯤 토론토 서쪽 더 퀸스웨이와 윈더미어 애비뉴에서 30대 남성이 차 안에서 총에 맞고 숨진 채 발견됐으며 같은 시각 브램튼의 보타비아 다운스 드라이브와 브리스데일 드라이브에서도 총상을 입고 숨진 20대 남성이 차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에 토론토와 필 지역 경찰이 현장을 중심으로 두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어제 오후 4시에는 피커링의 핀치 애비뉴와 벨리팜 로드에서 18살 남성이 총상을 입어 경찰이 조사 중이며 다행히 이 남성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최대 규모이자 최초로 문을 연 메트로 컨벤션 센터 백신 접종 클리닉이 어제부로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3월 17일 처음 문을 연 클리닉에선 백신이 제한됐던 초기에 하루 450여 명에게 접종해주면서 수천여 건으로 늘려가며 지난 13개월 동안 총 25만 5천여 건을 접종했으며 특히 지난해 6월 접종 건수가 5만여 건에 달해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시는 최근 접종 예약이 크게 감소하면서 폐장하기로 했다며 대신 오는 5월 3일부턴 메트로홀에 새로운 클리닉을 오픈하고 이곳을 포함해 모두 5곳의 집단 클리닉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토론토시에 따르면 5세 이상 토론토 시민의 90%가 적어도 한 차례 백신을 맞았고 2차 접종률은 86%이며 3차 접종률은 53%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캐나다 대도시 3곳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와 온타리오주 토론토, 퀘벡주 몬트리올이 상위 1, 2, 3위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미국의 호놀룰루와 오스틴, 시애틀과 시카고 순입니다. 전 세계 순위로는 일본 도쿄가 은퇴 후 살기 가장 좋은 도시 1위에 꼽혔고 뉴질랜드의 웰링턴과 싱가포르, 프랑스 파리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순이며 캐나다 3곳은 나란히 29위에서 3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서울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에서 11위, 전 세계에선 44위를 기록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40년 만에 남성 동성애자의 헌혈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남성 동성애자의 헌혈이 에이즈를 확산시킨다는 사회적 통념이 의학이나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의료와 보건과학 전문가들이 최근 몇 년간 이뤄진 과학적 증거를 면밀히 평가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에이즈가 불치병으로 알려진 1980년대부터 남성 동성애자의 헌혈을 전면 금지했으나 2013년에 이를 5년으로 유보하고 이후 1년에서 석 달로 줄인 바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뿐 아니라 영국과 호주, 스페인, 프랑스 등도 남성 동성애자의 헌혈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헌혈 유보 기간을 석 달로 줄인 미국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아직 전면 승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